짜장밥, 간짜장 두 가지의 메뉴를 혼합한 짬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짜장면. 그 짜장면의 기원은 구한말 중국에서 온 화교들에 의해 소개된 작장면이라고 합니다. 작장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기름기가 많고 춘장의 맛이 지금처럼 진하지 않았습니다. 작장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짜장면이 되었을까요? 또 짜장면을 탄생하게 한 한국의 화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짜장면의 주역인 화교들과 짜장면의 역사,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짜장면과 화교. 그들과 한국 역사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2년 조선에서 구식군인들에 의한 임오군란이 발생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청나라 군대를 따라 산둥성 출신 청나라 상인 40여 명이 함께 조선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근대 한국 화교의 기원이 됩니다. 조선에서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나라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이 덕분에 화교들의 상권과 자본이 조선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지금의 인천, 제물포의 터를 잡은 그들이 가져온 중국 가정식 면 요리가 바로 작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짜장면의 기원이죠. 1884년 인천에 청나라 조개지가 생겨났고, 무역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요리점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인천 부두의 노점에서 팔던 작장면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함으로 인해 인천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에게 짜장면은 호떡이나 호빵 같은 이방인의 음식이었고, 아직까지 전국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 청나라의 입지가 약화되는 등 여러 정치적 변동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화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화교 자본도 여러 직종으로 다양화되며 계속 성장해 갑니다. 특히 화교들의 요식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식으로 짜장면을 팔기 시작한 곳이 등장하는데, 그곳이 1912년에 인천에서 개업한 공화춘입니다. 공화춘은 일제강점기에 상당히 유명한 고급 중화요리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에도 요식업, 무역업 등에서 계속 성장하던 한국 화교들은 한 차례 위기를 맞이합니다. 숙련도와 임금면에서 화교 노동자들은 조선인 노동자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섰었는데,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화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교 자본을 견제하려던 일제와 언론이 조선과 중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되면서 들끓던 반중 감정은 여러 차례의 화교 배척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때 화교사회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나아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으로 화교들의 무역업은 위축되었고, 일제가 실시한 식료 배급제로 인해 짜장면과 같은 중화요리를 만드는 밀가루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들의 경제력은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유통망과 판매망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화교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제의 패망과 한국의 광복이었습니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으나, 해방 이후 전쟁까지 겪은 한국은 혼란스러웠고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화교들은 전체 무역량의 82%를 장악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중국의 공산화로 고향으로 돌아갈 길도 막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화교 인구와 경제력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라를 재건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 했기 때문에 화교 자본의 이러한 성장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 정부의 화교 자본 억제로 이어졌고 화교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화교 자본의 창고업, 무역업을 억제했으며 1960년대 초반 군사정부는 화폐개혁과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을 통해 대다수 화교 경제권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화교들은 장사하기가 힘들어졌고 인천과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한 차이나타운 경제권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동 차이나타운은 재개발로 인해 거의 사라지게 되어 대다수의 화교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살기 힘든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제 정책으로 위기의 시대를 겪었던 화교와 짜장면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기회의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도 짜장면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별미입니다. 짜장면은 어떤 비결로 대중화되어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춘장입니다. 춘장은 짜장면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화교와 짜장면이 처음 들어왔을 때 춘장의 맛은 지금처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볶을 때마다 맛이 달랐기 때문에 예전엔 짜장면에 대해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하여 화교들은 어떻게 하면 짜장면의 맛을 획일화하고 보다 대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1948년에 왕송산이라는 화교가 캐러멜을 넣은 춘장을 고안해내었는데 이 춘장은 짜장면의 맛과 인기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춘장을 매번 볶을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게 맛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모든 중화요리점이 왕송산의 춘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맛보는 지금의 짜장면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혼분식 장려운동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이었던 쌀 생산은 어려움에 처해 식량은 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자 한국 정부는 이를 식량난 해소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혼분식 장려운동을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이 덕분에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면요리, 제빵 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짜장면도 이 정책으로 영향을 받아 평균 가격이 내려가고 그것이 물가지표 변화의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1960년대부터 중국집과 짜장면은 본격적으로 서민들에게 친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달 문화입니다. 2009년 한국디자인문화재단에서는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생활 디자인 중 하나로 중국집 철가방을 선정했습니다. 배달 문화가 그만큼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 짜장면은 대표적인 배달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신속 배달이 적힌 철가방을 들고 배달하는 배달원의 모습은 가히 현대 한국 배달 음식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이 점차 배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짜장면의 대중화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대중들과 함께한 짜장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0년대가 되면서 한국 화교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중수교와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가 그 기점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992년에 체결된 한중수교였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한국 화교는 인모군란 이후 들어온 구화교와
중국과의 수교 이후 들어온 신화교로 나뉘어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화교의 인구수는 구화교의 인구를 추월하게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화교들의 토지 소유도 가능해져 화교 자본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화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화교들의 공동체 역시 21세기를 맞이한 이후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중화요리의 유행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중화요리점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중식 메뉴에 있어서도 짜장면 이외에도 한국식 중화요리인 짬뽕이나 인스턴트 짜장라면 역시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고 마라탕이나 허거, 양꼬치 등 다양한 중화요리가 인기몰이에 합류하게 되죠. 어엿한 한국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대중적인 중화요리 짜장면. 오늘 하루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짜장면 우리가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